근데 이 조건 확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특히 막 뭐 엄청 어렵게 접근되지 않는 한, 손을 못 대지 않는 한 그냥 독립수행 확률과 같이 맞물려서 진행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일단은 우리 저번에 했던 거 질문 한번 갖고 갈 건데 세원이 채점 다 하고. 해요? 아니 하지 마. 그냥 이따가 하자. 네. 근데 예. 저 이거의 존재를 믿었. 아이씨. 나 뒤집냐. 자, 해서 오늘 그 조건 확률부터 다시 나갑시다. 해서 자 여러분들의 다음 숙제는 그게 될 거야. 그거 수특 4단원 조건 확률 다 안 풀렸지? 수특 아카이브. 네. 그죠? 그거 다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조건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문제를 푸는 구조 만들기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좀 최소한의 툴만 제공을 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좀 도식을 만들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주로 해보고 싶습니다. 해서 일단은 우리 그 개념 브레인 라벨 보세요. 자, 해서 일단 우리 옛날에 썼던 PA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 NS에 대한 NA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전 사건 내에서 일어나는 것만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5 이상의 눈이 나온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5하고 뭐만 생각해? 6만 생각하지. 5 이상이라는 거 5, 5, 6, 7, 8, 9 아니면 루트 45 이런 것도 있잖아. 그치? 자, 그런데 우리가 NS 안에 가둬놓고 사고를 했었단 말이지. 그죠?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 만약에 P, B바 A 이런 식으로 써놓는다면 우리 옛날에 조건부 확률식 쓸 때 어떻게 써? 가로하고 자 내가 갖고 싶은 X하고 이 X에 대한 조건들을 쭉 적어놓는 상황이었죠?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바가 바로 뭐다? 조건에 대한 내용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결국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자 이 A라는 상황이 이미 일어난 상황을 항상 가정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를 원래 우리가 사전 확률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이 단어 자체보다는 A가 이미 일어났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알겠죠? 자, 해서 이 정도 얘기 달고 시작을 해볼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다시 말이 어떻게 바뀌냐면 N, A에 대한 자 뭐가 된다? N, B의 비율이 되는 건데 자 실제로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건 뭐라고? S 안에서의 A만 관찰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A 안에서의 B만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전사건 S 평론가 S를 이렇게 그어놓고 그 다음에 A랑 B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을 때 자 NA에 대한 NB의 비율이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사전 확률 안에서의 B의 비율을 관찰을 해야겠어 라고 볼 수가 있어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봐야 되는 B의 비율은 여기 A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B는 보지 않고 어디만 본다? A가 일어난 상황에서의 B만 관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NB라고 보면 당연히 식이 박살나겠죠? 그쵸? 자 뭐라고 써줘야 돼? 여기다가 N, A 교집합 B의 비율을 봐야 됩니다 라고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되면서 P, B바 A라는 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얘는 자 처음에 말한 대로 보면 N, A에 대한 뭐의 비율? N, A 교집합 B의 비율을 봐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 우리가 경우의 수로 계산해도 좋지만 자 양 분모 분자를 NS로 나누면 식이 어떻게 나온다? 네, P, A분의 한 다음에 분자는 뭐가 되겠어? P, A, 교집합 B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합시다. 자 그래서 실제로 너네가 문제를 풀 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계산할 수 있으면 그냥 경우의 수로 계산해도 돼. 그죠? 근데 만약에 경우의 수를 구해도 되지만 확률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주로 이루어져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 바로 이 방법. 자, 확률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법도
괜찮다라고 제시를 좀 하고 싶어요.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다 존재한다는 거 생각을 하고 분모하고 분자를 확률을 볼지 아니면 그냥 경우의 수로 볼지 다 계산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별로 안 어렵지? 자, 그리고 예를 들면 뭐 P 한 다음에 B 반 다음에 뭐 A 여집합 이렇게 써버리면 자 그림으로 그려서 가도 좋지만 바로 공식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쓰는 것도 괜찮아? PA의 여집합 분의 P, B, 교, A, 역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겠죠? 해서 실제로 이렇게 문제 푸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부 확률 문제를 풀 때는 일단은 공식을 먼저 적용해 주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의 비율을 계산해 볼까? 도 괜찮겠지만 계산해야 되는 식의 구조를 먼저 쓰고 진행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식 먼저 적용을 하고 한 다음에 자, 조건부 확률을 계산합시다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사실은 우리가 독립시행 확률 했을 때도 한번 다시 언급했는데 자 오늘의 좀 다른 점은 문제를 조금 몇 개 풀어볼 거야. 그래서 별로 할 내용 없어. 그래서 내가 지한이하고 동주 지금 저기 보고 있는 지한이 동주도 내가 따로 수업했을 때 개념 설명이 30분 안 해봤습니다. 알겠죠? 별로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문제 풀 때 구조를 잘 세워보자 라는 거 생각하면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예를 한번 들어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자. 알겠죠? 자 첫 번째 예시는 뭐냐면 이것도 옛날에 지한이랑 같이 했었던 건데 자 우리 한 3년 정도로 전 지구를 흔들었던 역병이 하나 있었죠. 뭐야? 코로나 코비드 19이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내가 원래 이제 이거를 재작년에 수업하려고 아니 이제 작년 초에 수업하려고 이제 내가 조사를 조금 해봤어요. 그 실제로 코로나19 그때 감염률이 전체 1%였어. 알지? 그래서 감염률이 1%인 질병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생각해봅시다. 율이 자 1%인 어떤 질병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질병의 그 바이러스를 직접 눈으로 들여다볼 수 있니? 없지. 그럼 우리가 항상 어떤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진단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저 납득 가능하지? 그래서 우리가 그 그냥 대중들도 쉽게 쓸 수 있는 그냥 간이 진단 키트를 많이 팔잖아. 그럼 그 진단 키트의 정확률은 몇 % 정도 돼야 과연 그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원아, 명중률이 100%인 건 있을 수 없거든? 명중률이 한 몇 % 정도는 돼야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 80. 그럼 80으로 한번 해볼게. 알겠지? 내가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내가 자 만약에 자 실제 적중률이 자 80%인 진단 키트를 내가 만들었어.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감염된 사람한테 가잖아.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 진단을 감염된 사람한테 감염이야 말할 확률이 80%인 거야. 5분의 4라는 얘기죠. 알겠죠? 전체 5분의 4한테는 맞는 진단을 해줄 수 있는 거고 자 너 감염 안 됐어 라고 말하는 잘못 오진하는 거죠. 이 오진한 확률을 20%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죠? 마찬가지로 비감염된 사람한테 자 너 감염이야 라고 말할 확률은 잘못 말하는 거지? 그쵸? 비감염자한테는 비감염이야 라고 말해야 정확한 거잖아.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감염 비율을 80% 감염 비율을 20%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나타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일단 결론부터